안녕하십니까. 좀 진행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랩에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UI 구조를 좀 바꿨고요. 아직 썸네일은 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뉴 버튼을 만들었는데 뭐 똑같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점은 이게 하나를 컴포넌트화해서 전에는 이 HUD에 바인딩 돼 있었다면 이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인챈트를 걸 수 있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그 아이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인챈트가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챈트가 성공하면 바뀌고요. 그 인챈트에 관련된 이제 개수가 줄어드는 거 그런 걸 이제 연결할 거고,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좀 버그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탯도 이렇게 돼 있고 스탯에 보면 공격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스트렝스를 높이고 뭐 콘을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가 적용되게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덱스트리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능력치가 좀씩 상승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위즈덤이나 뭐 인텔리전스를 높일 수 있게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런 기능을 쓸 때마다 그 스크롤도 하나씩 달게끔 만들었고요. 요거는 좀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 것 같고 인챈트가 걸리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또 보시면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레벨에 맞게 크리처도 출력을 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레벨별로 내가 어떻게 몬스터 나오는 하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부어서 게임을 이제 재밌게 만드는 그런 당연히 밸런스적인 그런 부분은 남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게끔 다 이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그 이 단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메인 메뉴를 짰고요. 아까 보시면 이 각자 다른 이름과 다른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단추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태틱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결국엔 슬롯화 한 겁니다. 슬롯이고요. 슬롯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무식하게 짜긴 했는데 뭐 단추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더 처음에는 뭔가 저기 테이블을 몰릴까 하다가 뭐 몇 가지 개수가 뭐 여기는 10개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et visibility 뭐 이런 거가 있고 호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언호버 했을 때 히든 되는 뭐 요거는 뭐냐면 올렸을 때 이렇게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이렇게 이펙트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걸 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맵 그 아까 이 슬롯에 이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슬롯 이름이 0번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슬롯 그 썸네일의 모양과 그 밑에 타이틀 네임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각자 맞게끔 번호를 지정을 하고 그 썸네일 그냥 그 그림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능은 클릭을 하면 아까 똑같은 건데 처음에는 뭐 여기는 뭐 메인 메뉴니까 이렇게 뭐 어떤 기능으로 가고 뭐 요거는 오픈 메뉴 뭐 로비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썸네일에 맞게끔 기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크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고요. 뭐 개수가 많다 뿐이지.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게임을 딱 크면 이런 식으로 각자 맞게끔 그 썸네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용 각자 맞는 기능도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짰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하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것도 같은 거죠. 내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컴포넌트화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번에는
그 인챈트 하는 거를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롯을 하나씩 만들었고요. 각 아이디 슬롯에다가 아이디를 넣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넣고 인챈트하는 여기 단추를 하나 다는 거고요. 똑같이 스탯 관련돼서 똑같은 슬롯인데 모양만 다른 거죠. 슬롯도 각 슬롯도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요것은 또 똑같이 슬롯인데 이제 각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런 내용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런 세 종류의 슬롯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슬롯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컨스트럭트를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부르는 이 이벤트 디스패치 하나 걸어놓고 여기 보시는 대로 캐릭터에서 이제 그 맵 데이터, 아이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슬롯의 아이디를 받아와서 파인드 해서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있다면 아까 보시면 인챈트 걸면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불러와서 썸네일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0보다 클 때만 보여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릭을 했을 때는 클릭을 하면 똑같이 그 맵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파인드 해서 두 가지죠. 이제 11번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요게 이제 그 스크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그 인챈트용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템 11번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했을 때 되면은 이제 요거 캐릭터 블루프린트에 있는 임시 데이터, 임시로 이 템프 값을 하나 저장해 놓습니다. 내 캐릭터 BP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가장 전 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서 한번 다시 그 갱신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인챈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인챈트를 할 수 있는 창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스크롤이 없어 모자르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분기를 태워주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방금 이 창이 뜨면 이 창에서는 실제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똑같이 아이템 템프 아까 그 임시로 저장한 값을 갖고 와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모양을 띄워주는 거고요. 어떤 걸 인챈트 했는지.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인챈트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맵 데이터를 파인드 11번 아까 그 스크롤 값 하나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모자랄 때는 요게 0보다 작거나 이제 할 수 없을 땐 요로 값을 띄워주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true가 돼서 아까 그 아이템 데이터에서 각자 인챈트 건 걸 찾아서 인챈트 내용을 하나 업해주고 add로 하나 업해주고 콜 했는데 그냥 콜이 아니고 아까 그 인챈트 아머 요 방금 보신 얘를 부르는 겁니다. 얘의 콜 이벤트 디스패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여기에 처음에 이걸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아까 성공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게 성공했다. 뭐 내용은 간단하죠. 요거는 아까 그 내가 그 인챈트 건 그거만 받아와서 그 아이디 아까 임시로 캐릭터에 저장한 임시 템프 데이터를 그 아이디만 받아와서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 플레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연출 그런 모양 보여주고 끝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그 임시 그 아이디를 내 캐릭터에다 값을 하나 저장해 놓고, 왜냐면 플레이 캐릭터 데이터에 넣어놓는 것이 나중에 찾기 어디서나 부르기 쉬워서 거기다 임시로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컨펌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컨펌을 할 경우에서 내 그 스크롤 인챈트 스크롤 하나 지워주고 삭제하면서 인챈트 값을 하나 올려주고, 그거를 했다고 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알려주고 성공하면서 이런 연출 효과 한번 넣어주고 끝나는 겁니다. 인챈 요거를 이해하셨다면 요건 좀 더 쉬운데요, 간결한데요. 이거 스탯은 같은 방식인데 똑같이 보시면 처음에 내 캐릭터의 스탯이라는 그런 걸 불러와서, 만일에 이게 0번 아이디가 0번이면 뭐 요거 1번이면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그 각자 그 스탯 값을 적용을 해주고요. 요 내용을 그렇게 하고, 클릭을 만일에 요걸 했을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똑같이 아까 내 캐릭터에서 그 맵 데이터 아이템과 인챈트 값을 가져옵니다. 두 개 갖고 와서 0보다 작다면은 모자랐다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그 스크롤은 12번입니다. 저기 스탯 강화용 스크롤이겠죠? 그거 하나 아니면 빼줍니다. 하나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고르면서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트루 값으로 브랜치를 땄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탯이 이제 성공한 스크롤이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내 스탯을 하나 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보시면 내 캐릭터의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 안에 보시면 내 캐릭터 함수입니다. 거기 안에 보면 나의 그 스탯과 인챈트를 찾아서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인챈트는 이미 했고, 요거를 그러니까 뭐 스트렝스 하나 올라가면 어떤 거가 어떻게 좋아질지, 그러니까 뭐 HP가 높아질지 뭐 공격력이 높아질지 그거를 이제 세부 내용을 적용시켜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스트렝스를 높이면 이렇게 해서 0.5 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데미지가 높아진다. 기본 데미지에 인챈트 건 데미지를 추가해서 돌려준다. 그렇게 해서 그 데미지를 그 웨폰에다가 적용시켜주면, 그 부분은 이제 전투 부분이니까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내가 스탯 그 인챈트 건 내용을 결국엔 공격력이나 뭐 HP가 높아지든지 뭐 마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능력치 향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을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챈트가 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뭐 이제 아까 그 이제 인챈트 실패하는 경우, 아까 뭐 강화 무기 강화 실패 뭐 이런 거 이제 기능을 더 넣어야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부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연출로서 뭐 이렇게 분기를 타게 만들면 되고, 뭐 거기 랜덤 값 넣고 이런 거 이제 당연히 더 할 건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인챈트를 건다 정도만 기본을 제가 좀 한번 짜본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빌드 핸드폰을 연결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옛날 게 있는데 요즘에 ASTC 이걸 많이 쓰고요. 요거는 뭐 데이터를 어떻게 뭐 더 최적화된 뭐 그런 거 더 능률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알아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ETC를 쓰다가 ETC2 뭐 이런 거 쓰다가 이제
요즘에는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ASTC 요거를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고 있고요. 실제 나중에 이제 패키징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요렇게 그 패키징 내용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생기는데요. 이건 ETC2로 해봤을 때 이렇게 각 생기는 건데 ASTC를 저는 빌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폴더가 생깁니다. 다른 걸 하시면 더 다른 게 생깁니다. 거기서 전에는 여기 32로 했는데 이번에 64로 했기 때문에 64 버전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좀 그 메시가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불칸 요거를 전에는 요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고사양의 이런 내용까지 같이 했더니 이제 고사양으로 했더니 불칸 요걸 사용했더니 이제 좀 그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저사양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64 요거를 좀 사용했더니 저기 서포트 불칸 뭐 이런 거 분지에 이런 거를 그냥 더 많이 선택을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어떤 포지션에서 정확히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저는 요거 온 것 같은데 오늘 한 번씩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저사양 말고 최신 그 사양으로 빌드를 하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가 좀 안 됐었는데 저번에 그것은 보면 렌더링에서 보시면 처음에 렌더링에 보시면 포그가 있는데 모바일 보시면 이게 처음에 이제 켜져 있습니다. 디세이블 버텍스 포그 모바일 쉐이더 이걸 끄고 컴퓨터를 다시 이 에디터를 재실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빌드를 걸어 보시면 언인스톨 할 땐 당연히 요걸 64를 하고 이번엔 64를 다시 인스톨 하시면 뭐 이렇게 했는데 디바이스를 처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디바이스 등록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그걸 거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으면 요것은 언인스톨 한번 하시고 다시 인스톨을 하시면 보통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압축 풀리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빌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까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인챈트 관련돼서라든가 이제 뭐 단축 컴포넌트와 이런 걸 좀 더 해봤고 그 외에 뭐 UI나 뭐 소소하게 뭐 전투 부분도 조금씩 이제 만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 그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계신데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손이 좀 어눌했습니다. 위치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색깔이 붉게 나오는 거는 제가 그 뭐죠? 그 편안한 눈 그 모드를 켜서 좀 약간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위치를 못 찾아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뒤에 뭐 포그라든가 뭐 약간 뭐 나무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펙트 부분도 쉐이더 문제로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메타리얼 문제로 그런 것도 개선하면서 전투와 뭐 밸런스 뭐 그런 자잘한 그런 버그와 좀 더 다양한 기능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